안녕하세요. 신영글 교수입니다. 사장의 유형자산 네 번째 시간인데요. 마지막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번 시간에 다룰 내용은 재평가 모형이라는 것, 유형자산의 제거, 이런 내용입니다. 먼저 재평가 모형을 보는데요.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유형자산을 회계 처리할 때 적용됐던 모형은 별도의 언급은 없었지만 이를 원가 모형이라고 합니다. 최초에 원가로 인식을 했죠. 이후에 해당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이 페어 밸류가 높아지든 낮아지든 고려를 안 하고 계속 최초 인식한 금액의 삼각 정도, 그 다음에 지난 시간에 봤던 손상차손 정도만 인식을 했지 공정가치 변동은 반영을 안 했죠. 재평가 모형은 공정가치 변동을 반영하는 회계 처리를 회사가 선택할 수 있게 해놓은 겁니다. 예를 들어서 회사가 토지가 있는데 책에도 나와 있지만 사례가 10억에 취득했다고 가정하자고요. 이번에 재무상태표 기말잔액이 여전히 10억인데 이게 수년 전에 취득했던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5년 전, 10년 전에 10억인데 지금 시가, 페어밸류는 15억, 20억, 30억 뭐 더 높을 수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때 재무제표 이용자는 재무상태표의 토지의 10억이라는 금액을 가지고 미래 현금 흐름을 예측할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이게 지금 팔린다면 얼마에 팔릴까를 알아야 비로소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한 정보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원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에 비해서 공정가치 모형을 적용하면 좀 더 미래 현금 흐름 예측에 유용할 거다라고 해서 IFRS에서는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한 가지를 선택하도록 한 거예요. 재평가 모형을 무조건 푸시할 수는 없었죠. 왜냐하면 모든 유형 자산을 매 보고기간 말에 공정가치로 측정한다는 게 매우 번거롭기도 하거니와 원가도 많이 들 거 아니에요. 감정할 때 비용도 꽤 만만치 않게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공정가치 변동이 유의하지 않은 유형자산도 분명히 있는데 모든 기업들로 하여금 일사불란하게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라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가 모형과 재평가 모형 중 선택하도록 해놓았습니다. 앞에서도 이야기한 대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면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을 장부금액에 반영하기 때문에 미래 경제적 효익의 유입, 즉 미래 현금 흐름 예측을 하는데 유용하겠다라는 거죠. 사장 효제 39쪽을 보면은 제일약품의 주석공시 사례가 있는데요. 이 회사는 토지와 건물에 대해서 자산 재평가를 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기말 장부 금액은 재평가한 금액이고요. 당사는 토지와 건물을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서 공정가치로 인식하고 있고 원가 모형을 적용했더라면 다음과 같다 해서 비교 금액을 넣고 있습니다. 자, 이제 재평가 모형을 본격적으로 적용을 하는데요. 유형자산의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이게 무슨 뜻이죠? 여기서 분류라 함은 유형자산을 영업상 유사한 성격과 용도로 구분해 놓은 그 단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알고 있는 계정이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토지, 건물, 비품, 기계장치, 항공기, 선박, 이러이러한 것들, 요게 하나의 분류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회사가 토지만 재평가, 혹은 건물만 재평가, 기계장치만 재평가 이렇게 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러나 토지만 재평가하기로 했는데 이 토지가 여러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 이 중에 얘만 재평가 이런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 필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도 모두 다 이 안에 들어가 있는 토지를 다 재평가해야 되겠습니다. 그럼 재평가는 매년 해야 되나? 그렇게 하기는 좀 어렵고요. 공정가치가 유의하게 변동됐느냐 아니냐를 따져서 기업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매년 할 수도 있겠고요. 공정가치 변동이 유의하지 않으면 기준서를 보면 3년마다 또는 5년마다 재평가를 실시할 수 있도록 허용해 놓고 있습니다. 한편 동일 분류 내의 유형자산이라면 한 방에 재평가해야 된다. 예를 들어 토지가 모두 5필지가 있는데 요거는 9월달에, 요건 10월달, 이건 12월달, 이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재평가해라 이런 이야기고요. 재평가 모형의 회계 처리를 살펴보는데요. 쭉 원가 모형을 적용하다가 어느 순간에 공정가치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야지 라고 바꿀 거 아닙니까? 재평가 모형을 최초로 적용하는 것은 나중에 17장 회계 변경에 있어서 회계 정책 변경에 해당이 돼요. 그런데 이 경우에는 경과 규정에 따라서 소급 적용하는 정책 변경으로 보지 않고 전진적으로 회계 처리하도록
허용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어느 순간에 공정가치모형을 적용한다고 할 때 소급 적용한다면은 과거 토지나 건물이나 이런 유형자산의 재평가 금액이 얼마인지 추적을 해야 되는데 이미 지나간 과거에 재평가 금액을 어떻게 추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따라서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재평가하겠다고 하면은 그 연도 말 이후부터 해당 연도 말에 일단 재평가를 하고요.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하는 거니까 그 금액을 가지고 그 다음 연도 이후부터 뭐 감가상각도 하고 그 금액에 기초해서 처분손익도 인식하고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재평가를 어느 순간에 한다고 할 때 공정가치를 장부금액하고 비교하는데요. 토지를 제외한 자산의 장부금액은 일단 해당 연도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에 잔여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공정가치가 더 많으면 재평가 증가액, 공정가치가 더 적으면 재평가 감소액이 발생이 되겠죠. 현실적으로 볼 때 회사가 쭉 원가 모형을 적용하다가 금년부터 재평가 모형을 적용해야지 라고 하는데 장부 금액보다 공정가치가 떨어지는 연도에 재평가 모형을 최초 적용하지는 않을 거예요. 처음부터 재평가 감소로 회계 처리를 하게 되면은 당기손익에 미치는 비용이 꽤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가가 꽤 올라가 있을 때 혹은 특정 자산의 공정가치가 올라가 있을 때 처음 시작하기 때문에 주로 첫 해에는 재평가 증가액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죠. 어쨌거나 재평가 증가액, 재평가 감소액 두 가지 발생이 다 가능하고요. 다만 최초 인식할 때는 재평가 증가액이 있을 때 회사가 선택을 하겠죠. 바보가 아니란 재평가 감소액이 있을 때 최초 적용은 안 하겠죠. 예를 들어 유형자산 토지라고 하지고요. 이제 상각비가 없는 1000짜리 토지가 있었는데 계속 원가 모형으로 오다가 금년부터 재평가 모형 하자. 그래서 연도 말에 공정가치 평가를 했더니 1200이야. 그러면은 200만큼 평가증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재평가 증가액입니다. 내려가면 재평가 감소액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재평가 증가액부터 보자고요. 재평가 증가액은 분개를 한다면 토지 200 해놓고 여기에 200이 이제 더 들어가야 되는데 당기손익으로 하지 않고요. OCI 기타 포괄 손익 항목으로 집어넣습니다. 계정은 재평가 잉여금입니다. IFRS에는 분개를 할 때 사용할 계정들을 일일이 열거하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런 경우에는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별도의 계정을 특정하였기 때문에 재평가 증가액을 회계 처리할 때 재평가 잉여금이라는 계정을 사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증액을 시키는 거죠. 그러면 왜 단기 이익이 아니라 기타 포괄 이익으로 했을까? 자, 재평가 증가액 같은 경우에 지금 이익은 크게 손익계산서를 보면은 다단계로 구분을 해놓는데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기타 포괄이익 뭐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영업이익보다 당기순이익이 미래 지속성이 낮고요. 당기순이익보다는 기타 포괄이익이 미래 지속성이 낮다는 수많은 연구 문헌들이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지속성이 낮기 때문에 요 재평가 증가액 OCI가 굳이 당기손익이나 영업이익 파트로 올릴 이유는 없겠고요. 더 나아가서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른 재평가 증가액이 경영자가 통제할 수 있는 요인은 아니잖아요. 경영자의 성과평가에도 반영하는 것이 적절치 않겠습니다. 보통 경영자의 성과평가는 영업이익 내지는 당기순이익 가지고 평가를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재평가 증가액을 OCI, 즉 기타 포괄 손익으로 분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동일자산에 대해서 이전에 재평가 손실을 인식했던 게 있어요. 지금 첫 해년도가 아니라 만약에 이렇게 해보자고요. 재평가 감소액으로 가보자고요. 첫 해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감소가 될 때 재평가 모형을 최초 적용을 해요. 재평가 감소액은 단기 비용으로 합니다. 재평가 손실. 왜 재평가 감소액은 PL 앞으로 이렇게 쓸게요. Profit or Loss 단기 손익. 그 다음에 OCI 이건 기타 포괄 손익이고요. 재평가 감소액은 기본적으로 왜 PL로 하는가? 유형자산이 갖고 있는 미래 경제적 효익이 감소됐기 때문에 공정가치도 떨어졌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를 단기 비용으로 보수적으로 인식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원칙은 재평가 증가액은 OCI, 재평가 감소액은 PL로 인식하는 게 원칙이에요. 자, 지금 설명한 대로 재평가 최초 연도에 증가액 감소액이 나올 수가 있겠는데
두 번째 연도에 처음에 증가가 이루어졌는데 두 번째 연도에 감소가 됐다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그러면 감소액을 무조건 재평가 손실로 인식할 것이냐? 그게 아니라 동일자산에 대해서 과거에 기타 포괄 손익으로 잡았던 재평가 잉여금이 있으면 얘부터 먼저 죽이고 그거를 초과해서 내려갔으면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논리로 재평가 증가액, 과년도에 감소가 있어서 손실을 인식한 적이 있는데 그 이후 연도에 증가가 있었어. 그러면은 증가된 부분이 무조건 기타 포괄 이익이 아니라 동일자산에 대해서 그 이전에 재평가 손실로 인식한 금액이 있으면 그걸 커버하는 정도까지는 PL, 당기 이익이고요. 이걸 초과하면은 OCI, 기타 포괄 이익으로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오르고 내리는 것이 반복이 될 때 계속 총액으로 재평가 증가액은 증가액대로 감소액은 감소액대로 회계 처리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굉장히 어지러웠죠? 숫자 하나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면은 방금 전에 했던 게 무슨 이야기인지 금방 알 수 있습니다. 갑회사는 1년도 중에 토지를 10,000원에 취득을 했대요. 공정가치 변동이 매년 유의하므로 매 보고기간 말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10,000원에 취득했는데 1년도, 2년도, 3년도, 4년도 계속 오르락 내리락 하죠. 자, 공정가치 다음과 같은 공정가치 자료에 근거해서 회계 처리를 해보자라는 건데요. 먼저 저 뒤에 있는 그림 4 가지고 보는 게 훨씬 편합니다. 지금 10,000원에서 12,000원으로 뛰었어요. 첫 해. 그러면은 자, 10,000원에서 12,000, 2,000만큼 뛰었죠? 무조건 첫 해에는 올랐으면은 OCI로 들어가야죠. 그런데 다음 연도에 확 곤두박질 쳤어. 7,000으로. 실제 이런 일은 자주 없겠지만은 문제를 위해서 한번 만들어 본 겁니다. 마이너스 5,000이 있는데요. 마이너스 5,000은 무조건 단기 비용이 아니라 관연도에 OCI가 있으면 OCI 취소로 들어가고요. 이거를 초과해서 더 내려갔으면 요 3,000이 단기 비용입니다. PL, 재평가 손실. 그래서 700까지 내려갔어요. 그리고 나서 기적적으로 다시 다음 연도에 8,000으로 올랐습니다. 그럼 올랐으면 다시 재평가 잉여금이 아니라 요 관연도에 인식했던 재평가 손실을 커버할 때까지는 PL입니다. 재평가 이익이라는 당기손익이고요. 4년도에 11,500까지 올라요. 8,000에서 11,500. 3,500이 증가되죠. 이때 계속 관연도에 단기 비용으로 인식했던 3,000 중에 1,000원은 여기서 커버가 되고요. 여기서 PL. 이거를 오버한 나머지 1,500이 다시 OCI. 이런 식으로 회계 처리가 되는 겁니다. 이를 분계로 표시한 게 다음과 같은데요. 처음에 10,000원에 취득했던 토지가 있었죠. 1년도 말에 갔더니 12,000이래. 그러면서 이게 OCI, 재평가 잉여금. 다음 연도에 갔더니 5,000만큼 떨어졌어. 그러면은 전년도 OCI를 먼저 죽이고요. 초과액이 PL입니다. 다음 연도에 1,000만큼 증액이 되죠. 이때 OCI가 아니라 전년도에 PL로 인식했던 부분만큼 재평가 이익, 이것도 PL입니다. 그 다음 연도에 3,500만큼 더 뜨잖아요. 관연도에 아직 손실로 인식했는데 이익으로 커버 못한 2,000만큼을 먼저 PL로 하고요. 나머지가 OCI 이렇게 가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이번에는 건물이나 기계장치와 같은 삼각대상 자산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의 회계 처리입니다. 토지랑 유사한데요. 뭐가 다르냐면은 재평가한 새로운 장부 금액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특정 연도 말에. 이 금액에 기초해서 다음 연도에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라는 겁니다.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 장부 금액과 공정가치의 차이가 재평가 증가의 감소액이죠. 그러면은 공정가치로 연도 말 장부 금액이 새롭게 결정이 돼요. 이 새로운 금액에 기초해서 다음 연도 감가상각비를 인식한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원가 모형을 적용할 때 손상차손 회계 처리를 살펴봤는데요.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때도 손상차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다만 이 손상차손이 조금 복잡하니까 이 부분은 중급회계에서 설명하기로 하겠습니다. 이에 14번을 통해서 기계장치 재평가 모형을 한번 적용해보죠. 갑은 1년 초에 기계장치를 취득해서 사용을 하기 시작을 했는데 최초 인식 금액은 10,000원이래요. 내역연수 5년 잔존가치 없이 정해법 상각입니다. 따라서 매년 2,000씩 감가상각비가 들어가야 되는데 갑회사는 기계장치에 대해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기로 한 거예요. 1년 말, 2년 말 공정가치가 8,400, 5,800입니다. 해볼까요? 자, 1년도에 10,000원에 샀는데 연도 말에 가서 일단 공정가치 평가하기 전에 단기 감가상각비부터 먼저 인식을 해야죠. 2,000. 그럼 감가상각비가 반영된
장부 금액은 8,000. 뭐하고 비교해요? 공정가치랑 비교해야죠. 자료에서 8,400이라고 했습니다. 두 금액의 차이, 400만큼 증액을 시켜야겠네. 따라서 400만큼 증액을 하면서 첫 해년도 아닙니까? 모두 OCI, 재평가 잉여금입니다. 유의할 것은 이 8,400이 새로운 기말 장부 금액이고요. 이게 다음 연도 전기월 되는 금액입니다. 8,400. 이걸 가지고 잔존 내용 요소 4년에 걸쳐 상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X2년도의 상각비는 2,100이죠? 8,400에서 2,100을 빼면은 6,300이 2년도 말 장부 금액입니다. 이거랑 비교해야 될 공정가치는 앞에서 5,800이라고 줬죠? 그러면은 두 금액의 차이 마이너스 500이네. 500만큼 재평가 감소액인데 재평가 감소는 원래 PL로 인식을 하나 전년도에 OCI가 있었으면 그걸 먼저 깨야죠. 재평가 증가액 400 OCI가 X2년도로 2월이 됐을 거 아닙니까? 그거 먼저 퉁치고요. 그러고도 남는 잔여액 100이 당기 비용입니다. 그래서 분계는 다음과 같이 이루어지죠.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때 유의해야 될 게 있는데요. 재평가 잉여금이 달려있는 유형자산을 팔어. 이럴 때 그 재평가 잉여금은 후속적으로 당기손익 재분류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자산은 이미 장부에서 제고됐는데 재평가 잉여금은 여전히 남아있는 게 좀 눈에 거슬릴 수 있죠. 따라서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할 수는 있겠습니다. 예 15번으로 일단 회계 처리를 들여다보자고요. X1년에 1,000원에 취득한 토지를 X2년 초에 1,200에 팔았다고 가정을 해요. 그런데 X1년 말에 토지의 공정가치는 1,200이었다고 보고요. 원가 모형, 재평가 모형을 각각 적용해서 X1년, X2년 당기손익, 총포괄손익을 비교해 보자고요. 먼저 원가 모형을 적용할 때는 취득할 때 토지가 1,000이었죠? X2년 말에는 아무런 회계 처리도 안 하죠. X2년도 초에 1,200을 받고 토지를 팝니다. 따라서 처분이익 200이 당기 순이익에 반영이 되죠. 그래서 1년도에는 총포괄 이익 아무것도 없고요. X2년도에는 당기 순이익 200이 늘어나기 때문에 총포괄 이익이 200이 늘어나겠죠. 그런데 이 경우에 재평가 모형을 만약에 적용하면 토지는 1,000인데 연도 말에 공정가치가 1,200이기 때문에 토지를 200 증액시키면서 재평가 잉여금 OCI를 잡습니다. 다음 연도에 토지를 팔면서 현금을 받고요. 이 경우에 OCI는 재분류하지 않으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따라서 재평가 모형을 적용할 땐 매각할 때 아무런 총포괄 손익은 변동하지 않고요. 그 이전에 가치 변동하는 연도에 기타 포괄 이익을 통해서 총포괄 이익이 늘어나게 되죠. 그런데 만약에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면서 매각 시에 요 200의 OCI를 당기손익으로 재분류한다. 그러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OCI 200이 차변으로 그 다음에 처분이익이 200 이렇게 잡히는 형국이 되는 거예요. 이게 재분류를 한다는 게. 그래서 만약에 재분류를 한다면은 X1년도에 재평가잉여금, X2년도에 재평가잉여금이 죽으면서 당기 순이익이 늘어나는 뭐 이런 일들이 생긴다라는 거죠. 이거는 아니다. 이걸 허용하게 되면은 재평가잉여금이 있는 유형자산만 골라서 매각을 해버리면은 특정 연도의 당기 순이익을 조작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따라서 엄격하게 재평가잉여금은 다음 연도에 처분하더라도 당기손익으로 재분류 못하게끔 막아놓은 거예요. 자, 마지막 토픽입니다. 유형자산을 장부에서 제거하는 건데 자산을 처분할 때 당연히 제거하겠죠. 그런데 처분하기 전이라도 사용이나 처분을 통해서 아무래도 미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 그렇다면 장부에서 제거하는 겁니다. 제거할 때 이 장부 금액과 순 매각 금액의 차이를 처분 손익으로 당기 손익 인식을 하죠. 이때 이 순자가 들어간다는 이야기는 매각 금액에서 매각 관련 비용을 뺀 금액을 의미합니다. 이때 이제 처분 대가는 나중에 우리가 수익 기준서 1115에서 나오는 내용을 준용을 할 건데요. 예상되는 할인이나 리베이트 같은 경우에는 처분 대가가 마이너스가 되는 겁니다. 요거만큼은 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처분 대가를 즉시 받지 않고 뭐 1년, 2년, 3년에 걸쳐서 받기로 했다면은 거기에 이자 요소가 들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유의적인 금융 요소가 있으면 얘를 제거한 현재 가치로 회계 처리하자라는 겁니다.
이 현금 판매 가격이라는 게 미래 현금 흐름의 현재 가치죠. 한편 단순한 비품 등이 아니라 공장 건물과 같은 경우는 지난 시간에도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매각을 결정할 때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의 분류 조건을 충족한다면 매각 예정 비유동자산으로 분류를 하고요. 이때부터 매각할 때까지 설령 회사가 사용을 하더라도 감가상각비는 인식하지 않습니다. 유형자산 제거와 관련해서 이런 일도 있을 수 있죠. 임대 목적으로 보유하던 유형자산의 임대를 중단하고 판매 목적으로 바꾸는 경우에요. 대표적인 것이 렌트카 회사에 자동차를 한 1, 2년 렌트하다가 이를 제3자한테 매각하는 거죠. 계속 새 차로 순환을 시켜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때 변경 시점에서 재고자산으로 대체를 하는 거예요. 렌트카 회사가 갖고 있는 렌트카는 유형자산입니다. 차량 운반고. 그래서 유형자산의 임대가 종료되고 판매 목적으로 변경이 될 때 장부에 있던 차량 운반고 차변에서 대변 죽이고요. 상각누계액도 죽이고 나머지 금액을 재고자산으로 대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제3자한테 판매할 때 매출채권 내지는 현금 넣고요. 재고자산 죽이면서 매출원가, 즉 일반적인 재고자산의 판매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유형자산 제거 예 16번을 한번 볼까요? 갑은 1년 초에 기계장치 한 대를 취득해서 사용하기 시작을 했는데 최초 인식금액은 10만원이었고 내역연수 5년 잔존가치 없어서 잔존가치는 0으로 추정을 했고요. 기계장치에 대해서 원가 모형을 적용하며 정액법으로 상각을 했대요. 갑 회사는 동 기계장치로 생산해 납품하던 제품의 모델이 바뀌었다네요. 그래서 3년도 초에 기계장치를 급히 매각했습니다. 매각하면서 총 처분 대가는 5만원으로 했는데 이 중 2만원은 매각하는 날 즉시 받았고요. 나머지 3만원 4년도 12월 말에 즉 2년 후에 받기로 했다라는 거예요. 처분 대가의 현재 가치는 명목 금액을 연 5% 이자율을 적용해서 할인한 금액과 같답니다. 따라서 2년 후에 받을 3만원을 5%로 할인한 금액이 처분 대가가 될 거고요. 처분 과정에서 요 1,000원의 처분 관련 비용도 있었대요. 순 매각 금액이어야 하니 요 1,000원도 빼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처분과 관련된 회계 처리를 해보자고요. 1년도 초에 기계장치를 먼저 취득을 했고요. 1년도 말에 가서 상각을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1년도 말, 2년도 말 두 번 상각했겠죠? 나누기 5년에서 2만씩 두 번 상각을 했기 때문에 처분 직전 장부 금액은 6만입니다. 따라서 분계를 할 때 기계장치 10만원 빠지고요. 상각 누계액 4만 빠지고 그래서 일단 6만만큼 장부 금액에서 빼는 거예요. 우리의 관심사는 순 매각 금액이죠. 총 명목 금액 5만원 중에 2만원은 즉시 받았고요. 3만원은 2년 뒤에 받는데 할인율은 5%라죠. 따라서 기간이 5%에 이론의 현가계수가 0.9070. 그래서 이 금액이 총 처분 대가 현재 가치인데 처분 비용 1,000원을 빼야 되겠죠. 46,210입니다. 현금 2만원에서 이 1,000원을 뺀 19,000원. 그 다음에 3만에 0.90706에 수취채권이죠. 장기, 미수금 이런 정도로 분기할 수 있겠고요. 나머지가 처분 손실입니다. 이 수취채권은 5%씩 이자를 계속 인식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27,210에 5% 수취채권 늘리고요. 이자 수익입니다. 다음 연도 말에도 또 수취채권 전년도 말 미수금의 이 수취채권의 기말장부 금액에 올리고 나면은 이 수취채권은 3만원이 돼요. 그래서 빠지면서 현금 이와 같이 회계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를 모두 마쳤습니다. 회계 올릴 때 보지 못했던 자본화 차입원가라든지 손상차손 혹은 재평가 모형을 적용하는 회계 처리 이런 것들이 좀 더 여러분들한테 많이 숙지가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유형자산 여기서 마치겠습니다.